네, 안녕하세요. 시간의 힘입니다. 어, 지금 좀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두운 데서 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자, 보통 부동산 임대를 주면은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월세 같은 경우, 이제 월세를 입금을 안 시키면 상당히 임대인은 피곤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이게 물리적으로 또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월 차임이 2기 이상, 그러니까 2달치 이상이 월세 입금이 안 들어오면요, 다른 거 뭐 생각할 거 없이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 증명은 뭐 법적인 향후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법적인 그 증거 자료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차인을 조금 더 압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초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꼭 보내시고요. 내용 증명은 형식, 서식 이런 거는 딱히 뭐 정해진 건 특별하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인 인적사항, 그리고 이제 물건지의 이런 정보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대해서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월세 2기 이상이 안 들어왔다 치면은 월세 2기 이상이 입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계약은 해지하는 바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괜히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하게 빨리 보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차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결단을 딱 가지고 나는 이 본 계약을 해지할 거고 당신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결단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을 보내고 나서요. 딱히 그래도 뭐 월차임을 넣지도 않거니와 딱히 개선 사항이 없다 하면 이제 바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인도 소송,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명도 소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인도 소송은 좀 낯설잖아요. 이제 단어 자체가 법적인 그 단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명도 소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이렇게 법적인 용어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사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인도 소송, 그러니까는 세입자를 임차인은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세입자 임차인이 이 제3자, 내가 임대인이 모르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뭐 이런 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제3자하고 본인의 임차인하고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힘들게 몇 달 또는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이게 임차권이 본래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하고 제3자하고 계약한 제3자에게 임차권이 성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허탈하겠죠. 비용 낭비, 시간 낭비, 정신적 충격, 물리적 충격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전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밟기 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 소송과 같이 동시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깔끔하게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제 부동산 인도 소송 하기 앞서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쉽게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당신 물건지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걸어줄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법원의 그 집행관 공무원분하고 이제 그 증인 두 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열쇠공 이제 자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 강제로 문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쇠공 수리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을 누르고 이제 집행관님이 벨을 누르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자진해서 문을 안 열어준다. 몇 번에 이제 문을 열어달라. 뭐 노크도 하고 초인종도 누르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그 쪽지, 딱지죠, 딱지. 그 결정문을 갖다가 그 세대 내에 붙이고 가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강제로 문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문 따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좀 단순 그 도어락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튼간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임차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법원 집행관이 이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문을 벽에다가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이제 그 해당 물건지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문이 떨어진데도 임차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전대차라든지 임차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법적인 그런 그 법적 구속력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이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제재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하게 되시면 되고요. 본인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니면 뭐 셀프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소송 요즘에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렵다 싶으면 변호사, 법무사 진행하셔도 되고요. 근데 비용은 좀 변호사라든지 뭐 법무사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단성입니다. 결단성을 임차인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괜히 임차인이 시간 끈다 생각하고 좀 뭐 해줬더니 임대인이 또 좀 양보를 하네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이 계속 임차인의 그 노름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차인이 쉽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 인도 소송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그래도 안 나간다. 임차인이 퇴거를 안 한다. 자진해서. 그때는 강제 퇴거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 퇴거를 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강제 퇴거할 때 또 신청할 때 사전에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용이 너무 발생이 되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협의점이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강제 퇴거를 시켜버리면 이제 그 임차인의 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강제로 빼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별도로 그 섭외한 창고 이런 거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또 그 상황까지 웬만해서는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때는 나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단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자, 다음에 또 자세한 건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자, 부탁드릴게요. 네.